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십니다. 송재경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일단 뭐 아주 큰 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시장에 최근에 보면 크게 한 4가지 테마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이게 우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AI는 그래도 계속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부정적인 쪽으로는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거품 논란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최근에 불거진 게 셧다운 같은 돌발 이슈인데 불안을 타고도 그래도 계속 뭐 떨어졌다가도 반등하고 뭐 이런 흐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앞서도 코멘트 네. 앞방 코너에서도 얘기하시던데 결국 개인들이 워낙 지금 시장에 아주 미국,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로 아주 열성이죠. 예, 그러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이번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거야라는 포모 현상도 같이 겹치면서 역대급으로 지금 미국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지만 미국은 소위 신용 거래 그게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올라야만 한다가 더 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어쨌든 꾸역꾸역 지금 시장을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불안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은 유동성의 힘, 결국은 개인들이 만들어낸 유동성인 거죠. 빚내서라도 투자를 하니까. 그런 힘들이 결국은 현재 불안을 타고 결국은 또 주식 시장은 소위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에서 지금 그런 아직이 의심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거꾸로 말하면 오를 기회가 좀 더 남아 있지 않냐?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흔히 심리라고 하는데 오르고 싶은 심리가 아직은 조금 더 강한 거 같고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를 이유들을 조금 더 강하게 찾아간다. 결국에는. 물이 반컵밖에 없다, 반컵씩이나 있다. 뭐 이거의 차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시장에 좀 시사점이 될 만한 이슈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간다라는 큰 기조 속에서 지금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쉽게 큰 폭으로 빠르게 내릴 것 같진 않다라는 심리가 조금 작용하는데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 시장은 지금 이미 올해 3번에서 1번은 했고 네. 나머지 10월 말, 12월 요 두 번 연속 할 거다에 기대해서 어쨌든 마지막 12월 달에 대한 기도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는 그때도 거의 90%였는데 지금 한 60%까지 확률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이제 첫 번째 차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다 지금 몇 번이나 할 거냐. 그래서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 거냐에 다 우리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주가는 뭐에 반응을 하냐면 네. 절대적인 금리의 수준 내려가는 속도 이거보다는 그것에 의해서 발현되는 채권 시장 금리의 변동성에 의해서 훨씬 더 주가는 더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그 의미고요.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표시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빅스. 그렇죠. 예, 그러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는 무브. 네. 예, 무브 지수입니다. 메릴 린치 옵션 A가 V니까 volatility estimate. 요거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지수가 지금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코로나 수준 직전에 제일 낮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이후에 급등했다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돼 있거든요. 결국은 시장, 금리 시장에 특히 국채금리 시장이 미국 국채금리 시장의 변동성이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좀 좋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변동성 지수가 내려와 주면 미국 시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오렌지색이 지금 주황색 선이 지금 S&P 500의 동일 가중 지수고요. 그다음에 짙은 파란색 선이 아까 봤을 때는 무브 지수. 근데 이걸 역계열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의미는 변동성이 되게 낮아진다는 거죠.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금리가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몇 번 올라가냐 몇 번 내려가냐보다는 그것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주가 지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게 또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 소위 금리 수준은 그것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만 유지되면은 경제 주체들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거든요. 이것이 급등락하는 것이 더 문제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저 이제 소위 상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브 지수가 이게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맨이 낮아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주가 상승의 관건 중에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변동성 지수니까요. 최근에 보면은 단기물은 내려가고 뭐 장기물은 그렇게까지 쉽게는 안 내려와. 약간 좀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는 건데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변동성이 크지만 않으면 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무브 지수에는 보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네. 같은 방향으로 예상대로 가주면 네. 좋은데 네. 이게 벌어지는 것 자체는 불안하긴 한 거죠. 그거 자체가 지금 원래는 시장은 다 같이 해서 떨어져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기물이 버티고 있는 것 자체는 원래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지금 당장까지는 엄청나게 크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이것이 지속되는 것 자체는 불안 요인이 충분히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다. 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As good as it gets.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더 좋을 수 없으면 더 좋아.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좋은 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최고 이게 좋으면. 변화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주면은 여기서도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그러면 해주는 조건이 되려면 보험성이란 것도 물론이지만 약간은 그래도 뭔가 어긋나주고 약간은 위험이 있어야 내려주는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뭐 GDP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나왔으니까 이거 내려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경제 성장률 측면하고는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 크게 뭐랄까 최근에 그런 정부 사실 지금 미국 국채가 지금 사상 최대로 아까 지금 상당히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국채의 그런 재정 적자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불안한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장은 그거에 눈 감고 그냥 큰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튀지 않을 거다 보고 있으면 또 반면에 그것이 또 전이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이제 신용 스프레드 뭐냐면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결국은 국채보다 소위 기업들 상대적으로는 국채를 소위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예, 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등급 채권 그러면 아주 거의 차이 없는 스프레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소위 투기 등급으로 갈수록 이제 더 얹어줘야지 돈을 빌려주는 그게 이제 신용 스프레드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 할수록 그쵸. 더 예, 어떤 그러니까 너 줘야죠. 나한테 네. 돈 빌려가려면 더 내놔 금리 네. 뭐 이거잖아요. 네. 사실은 너 위험하니까 너 망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훨씬 많이 줘야 돼. 위험을 감수할수록.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또 낮아져 있거든요. 지금 차트가 지금 파란색 선이 아까 변동성 지수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또 뒤집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지금 상당히 이게 좌측이니까 2.5%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지금 낮아 있는 수준인 거거든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역대로 낮아져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절대 망할 위험 없다. 시장은 되게 좋아 지금. 유동성도 잘 돌아가고 있고 별로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나타나냐면 경기가 화랑이고 좋을 때 네. 결국 검정색 선이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네.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갈 때 사실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위로 결국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거꾸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거. 지금 아래 내려오는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변화가 프랑스도 그렇지만 일체는 국채 자체가 과연 안전해? 라는 이제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위 채권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 낮아요.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안전해.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시장에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하나의 기업보다 예. 한 나라의 채권이 조금 더 위험해진 그러니까 금리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소위 그 두 번의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사실은 다 떠안은 거죠. 어찌 보면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그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니까 원래 부채가 늘면은 갚을 수 있겠어라는 걱정이 당연히 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신용 스프레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크레딧에 대해서 신용이 신용이라는 게 너 갚을 수 있어 그러면은 신용이 되게 좋은 거고 갚을지 말지 모르면 신용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지금 더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전에 보던 거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신용 스프레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는 그래도 좀 위험한 회사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낮은 거 이거는 이게 채권 시장이 좀 그러니까 뭐랄까 미스프라이싱 가격을 잘못 매기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잘못 매긴 거 아니야?라는 걱정. 아니면 문제가 아예 없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으로 트라이컬러라는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네. 파산을 했습니다. 무슨 회사예요? 트라이컬러가 뭐냐면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자동차 없으면 못 사는데 일단 거기에서 조금은 그 신용이 낮은 개인들이 돈을 1금융권에서 못 빌리니까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빌리듯이 소위 오토론, 자동차 대출을 1금융권에서 못 빌리는 사람들 상대로 서브프라임 오토론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1등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걸 연체가 심해지고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바로 지난주에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크레딧 마켓이 상당히 좀 미국에서 미스프라이싱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직 그거는 신용 스프레드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지금은 성장률하고 지금 파란색 셀하고 검정색 셀이 따로 노는데 원래는 같이 가야 되는데 하이드 스프레드는 되게 낮은 상황, 성장률은 둔화되는 상황.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주가 계속 더 가려면 성장률이 다시 반등을 하고 신용 스프레드는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이거를 기대하는 건데 지금 벌어지는 한두 가지 그 소위 그 일화적인 일들은 신용 시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전에는 시장에서 하이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으면 최근 들어는 3호 사채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에서 많이 빌리고 있는데 이쪽은 파산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막투마켓 매일매일 이게 안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로 토대로 나오기까지는 좀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프라이빗 크레딧 그다음에 디폴트 레이트 뭐 이렇게 좀 구글링을 좀 하셔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부분은 주식 시장에는 훨씬 진짜 기대감으로 반영이 많이 됐는데 막상 채권 금리 쪽은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네. 만기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간중간에 체크가 되고 이자를 제대로 내는지도 따박따박 체크가 되잖아요. 주식시장은 사실은 1년에 한 번 배당 받는 정도, 배당도 안 줄 수도 있고 중간에 자사주 한 번 소각해 주면 좋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내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의 주주들은 그냥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렇지 않고 만기가 있고 그 사회에 이자를 잘 내는지를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좀 불안한데 이런 거를 늘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채권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의 표정도 하루하루 좀 보고 이 이유가 뭐지? 어떤 심리가 반영된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뭐 일자리 이런 것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바다주 이렇게 주별
분야별로 좀 현미경을 이렇게 들이대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사실은 미국 전체를 우리가 보는데 네. 굳이 왜 내바다 주냐. 그러니까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지금 미국의 GDP 나오는 3.9%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안에도 PC가 소위 개인 소비 지출이 엄청 지금 잘 좋게 나오네. 나와서 이렇게 잘 되는데 웬 네바다주야? 이제 네바다주의 소위 그 산업을 보면은 일종의 풍향계다. 미국 소비에 이걸 볼 수 있는데 네바다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도시는 라스베거스. 아, 그렇군요. 예. 라스베가스는 뭐 하는 도시냐? 사람들이 돈 생기면 놀러 휴가를 가서 즐기고 카지노하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여행하고 관광하고 돈을 쓰고 이런 것들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쪽의 고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실은 미국 전체 소비의 성향을 실제로 보인다. 그래서 2대 발의 법칙으로 20%는 여전히 소비를 잘하고 있지만 나머지 80%가 여기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어요. 예,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의 고용 증가율입니다. 전년 동월비. 네바다주에 예, 네바다주에 8월 달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지금 보시면은 0에 이게 붙었죠. 굉장히 0.00637이긴 한데 마이너스인데 그 이전에 과거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질 때 보면은 그 다음에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공식적인 침체 구간으로 진입하던 시기에 네바다주가 좀 안 좋았던 것들을 과거에 한 3번에 걸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 보시면은 제가 그 화살표를 다 해놨잖아요. 이 화살표 해놓은 부분이 떨어지는 지점이고 고용이 그렇죠. 좀 안 좋아지는 네. 지점이고 바로 직후에 보면은 이렇게 음영 처리해 주신 사각형 부분이 있는데 이게 침체가 왔다. 미국의 공식 침체 기간. 네. 결론적으로는 네바다주의 지금 고용 지표가 역성장.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소비가 사실은 그렇게 재량 소비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이 네바다의 고용 시장을 통해서 사실 드러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위 20%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시장하고 좀 연동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내가 월급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는 적어도 네바다주의 고용 시장을 보면 많이 사라진 거는 또한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제가 미국의 지금 소비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표 보면 소비가 좋은 건 확실한데 위에 이제 소위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네, 네, 그런 계층은 돈을 진짜 막 쓰고 있고 네. 그분들이 그 계층이 거의 소비를 지탱하고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근데 네바다주는 굉장히 뭐 코로나 그 이후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이 변동성이 진짜 크네요. 예. 그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아예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박살이 한번 났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제 돌발 변수 가운데 하나, 돌발 변수라고도 할 수 없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슈긴 한데 이제 셧다운이죠. 이 얘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일차적으로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셧다운은 결론적으로는 1970년대부터의 20번의 셧다운의 결론인데 네. 주가 70년대 정도 가야 셧다운이 영향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영향이 없다 한마디로 셧다운의 영향은 전혀 없다. 전혀 사실은 없다. 주가에 거의 신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소위 전후를 놓고 보면 그냥 0%잖아요. 지금 에버리지 그러네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전혀 없다. 사실은. 움직임이 없다. 예. 네. 셧다운이 사실 왜냐하면 서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봉합될 거고 타협할 거고 사실은 그 이후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걸 시장도 안다 이제. 예, 시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소위 그 디톡신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 걱정되는 거는 트럼프가 이참에 도지가 하듯이 대규모 소위 그 해고 네.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걱정이 있어서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오늘 아까 방금 제가 체크해봤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금 소위 서로 합의가 좀 도출이 안 되는 민주당하고 그 뉴스가 나왔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셧다운은 대량 해고가 발생하느냐 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고용 지표가 당장 발표가 안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되면. 우리 또 그 긴 연휴 기간 중이어서. 예, 그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 번째 5번 차트를 보시면
추석 연휴 전후도 결론적으로는 영향 없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2000년도부터 25번의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놓고 봐서도 영향 없었고 다만 오히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혹시 그 전에 빠졌으면 다시 올라와서 보합이 되는데 일주일 후가 더 문제다. 그 차트는 이제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이번에 추석 연휴 앞두시고는 과거의 통계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